안녕하세요. 데이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 기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삼성의 보핏 출시에 대한 뉴스 기사도 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엔젤 로보틱스의 엔젤 슈트가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의 흐름도 좀 좋지 않았고요. 유동성도 대체적으로 좀 메말라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 증시의 유동성이 로봇 관련주로 옮겨 붙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관련된 내용과 이 웨어러블 로봇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개화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보핏,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 관련 기사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뭐 사실 9월 초에 나올 것이다, 또는 3분기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왔던 그런 이제 내용이고, 오늘 나온 기사 가운데는 이제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보핏 프로라고 검색을 하면 이 보핏 관련 어떤 매뉴얼과 스펙이 등록됐다라고 그런 기사가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삼성닷컴에 들어가서 보핏 프로라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찾으시는 제품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상 찾아보니까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뭐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고요.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어떤 보핏의 출시나 이런 것들이 좀 임박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자,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엔젤 슈트 관련 기사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도 걷는다. 기적을 만드는 연구소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엔젤 로보틱스에 관련된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가 웨어러블 로봇이죠. 엔젤 슈트를 연내에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관절 보조 웨어러블 로봇 엔젤 슈트 H10을 이제 연내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릎 관절 보조용 K10도 올해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이 이제 9월이에요, 여러분들. 9월 11일인데, 12일이네요. 9월 12일인데, 연내라고 해봐야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또다시 어떤 이런 웨어러블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는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로봇 관련주 전체에 어떤 이제 유동성이 유입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연말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아직 정식 출시나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은 상태죠. 일단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실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사실 좀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인구의 노령화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잠재적인 어떤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근력 보조 필요 계층.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근력 보조의 필요 계층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는 1830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조 5천억 원 규모, 글로벌 어떤 시장 규모가 한 2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억 원 정도의 규모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어떤 이제 성장률 자체는 한 40% 정도로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2025년까지의 좀 전망만 나와 있고요. 향후에 이제 뭐 2030년 또는 그 이후까지 본다면 시장 규모나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보이시는 어떤 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유형별 어떤 이제 부분인데 하체, 상체, 전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체, 상체, 전신 가운데 가장 어떤 시장 규모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하체 부분의 웨어러블 로봇 부분이 가장 어떤 이제 시장 규모가 크게 진행될 거다라고 2031년까지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체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이동에 제한이 있으시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이제 상체 어떤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어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는 뭐 상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또 활용하기에 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풀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어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인데 이거는 뭐 재활이나 어떤 물리치료 또는 장시간 어떤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쓰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체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 이 부분들의 성장 규모나 시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향후에 이제 또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의 고령화인데요. 2040년도, 207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2070년이 됐을 때 전체 인구의 46.4%가 고령 인구로 분류될 정도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형국을 보일 건데 이렇게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장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로봇 분야 관련 국가 예산안인데요. 보통 이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지능형 로봇 분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기술 개발 다음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한 6.5% 전체 6.5% 정도 증액됐었고요. 2025년도에도 역시나 2024년 대비 예산안 로봇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예산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데 돈을 들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로봇 분야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내 로봇 기업에 실제 좀 투자를 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스타나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에 실제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 가운데서는 유일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두산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지분 투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기는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SBB 테크나 SPG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한화 쪽에서 뭐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주식시장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윈윈 전략 뭐 이런 차원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실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실제 뭐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업, 이 삼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 보핏이라고 했을 때 이 보핏에 관련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어떤 이제 보핏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는 이렌시스나 뭐 인탑스나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보핏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렌시스,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세나 이런 부분들에 탄력을 보여주고요. 오늘 같이 또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 출시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주가나 또는 LG 그룹에 관련된 어떠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연결 고리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놓으셨다가 차후에 뭐 LG 쪽에서 로봇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로보스타나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쪽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SK 쪽에서 만약에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맞고 삼성 쪽에서 뭐 이제 나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최근에 어떤 보핏 관련해서는 이렌시스와 인탑스까지 함께 같이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제 윈윈 전략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제 내년도에 CES 2025가 개최가 됩니다. 이건 뭐 매년 하는 행사죠.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 CES는 1월 7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개최가 됩니다. 지난 이제 2024년 CES에서는 삼성이 AI 로봇 볼리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또 내년 초가 되면은요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이런 것들 계획도 밝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한동안 좀 증시에서 이슈가 됐다가 최근에는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떤 단기적인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산업의 확장성이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어떤 국방, 방위 산업하고도 또 연관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의료 쪽, 의료나 이런 쪽, 그리고 서비스 쪽, 또는 뭐 제조업, 이런 쪽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로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로봇 관련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또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또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대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또 상호 어떤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어떤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렌시스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제 보핏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좀 탄력을 보였죠. 지난 이제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그런 하락 추세를 좀 그리다가 8월 달에 이 흐름들을 좀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5,000원대 정도에서는 단단한 어떤 하방 경직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다만 이제 또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물려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6,300원 정도, 6,100원 정도네요. 6,100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넘어서려면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보핏 관련 이야기나 또 뭐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 또는 실제 출시가 되고 어떠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흥행 요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돌파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핏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펌핑이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한 7,200원 정도까지도 또 상승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래로는 한 5,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연내에 또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이 나왔죠. 중요한 건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닙니다. 연내, 즉 9월, 10월, 11월, 12월로 가는 흐름들 속에서 이 기간 동안에 또다시 웨어러블 로봇 이야기가 나온다면 관련 주가는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로 가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다시 좀 펌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엔젤 로보틱스는 한 2만 원대 정도, 요 정도가 어떤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 정도로 보시면서 역시나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때는 이런 좀 저항을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한 32,000원대 정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는 38,000원대 정도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어떤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상 데이업의 이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